더벅머리에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요. 쫙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은 20살 청년.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아우, 지금의 그 댄디한 모습만 봐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막 밥 먹다가도 친구들한테 우 하면서 화음 맞추자고 조르던 이 발랄한 대학생이 훗날 대한민국 전체를 위로하는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죠. 영웅스쿨 채널에 찾아오신 영웅시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깊이 있는 탐구는요. 무대 위에서 늘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보여주는 우리 히어로의 모습. 그 뒤에 가려진 아주 치열했던 시절. 바로 경복대 실용음악과 시절의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네, 수직된 당시 교수님들이나 동기분들의 증언을 쭉 교차 검증해 보면서요. 저 역시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문가님도요. 네, 대중들은 보통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하늘이 내린 스타가 탄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 방송의 파급력이 워낙 컸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서사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그 깃튼 소리는요. 뼈를 깎는 듯한 미시적인 훈련하고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감정이 결합된 아주 정교한 결과물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이미 무대 영상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돌려보셨겠지만 오늘 이 탐구를 듣고 나시면 그 노래들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네, 분명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진짜 흥미로워요. 학창시절 기록을 보니까 원래 가수가 꿈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포천의 아들답게 워낙 운동신경이 좋았죠. 네, 막 축구선수를 꿈꿨고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쪽으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면서요. 그렇더라고요. 신체 조건이나 운동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사실 체육계로 나갔어도 대성했을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뭘 해도 1등 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최대 지망생이었다는 사실이 훗날 그의 보컬 능력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 물리적 기반이요? 단순히 막 체력이 좋았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상인 거죠. 노래를 부른다는 건, 특히 그 콘서트장에서 수만 명을 압도하는 소리를 낸다는 건요, 절대 성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럼요. 하체에서부터 쫙 끌어올리는 코어 근육, 그리고 장시간 무대를 누비면서도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 심폐지구력이 필수적인데요. 임영웅 씨는 이미 10대 시절의 운동을 통해서 완벽한 악기로서의 몸을 세팅해두었던 겁니다. 아, 타고난 성대 이전에 이미 엔진 자체가 최고급 스포츠카급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튼튼한 엔진을 음악으로 돌리게 된 계기가 너무 귀엽고 재미있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영원한 숙적이죠. 야간 자율학습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답답한 야간 자율학습, 일명 야자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핑계를 찾다가요. 네네. 동네 실용음악학원에 덜컥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세상에 야자 핑계로 학원에 갔다가 자기 안에 그 거대한 재능을 발견하다뇨. 당시 야자 감독 선생님 계시면 진짜 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실용음악학원에서 발라드하고 R&B에 푹 빠지게 되고요. 결국 10학번 새내기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하자마자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어떤 기록이죠? 신입생 100명 중에서 단 15명만 서는 무대에 당당히 발타게 된 겁니다. 와우, 100명 중 15명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실용음악과 신입생들이면 전국에서 나 노래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100명 중에서 상위 15% 안에 들어서 무대에 섰다는 건요. 20살 무렵에 이미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발성이나 톤, 그리고 피치 컨트롤이 완성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당시 겸임 교수이셨던 정동화 교수님의 회상을 보면요. 그때 첫인상이 막 힙합 소년 같았다고 하죠. 네, 더벅머리에 고글 안경 끼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댄디한 모습이랑은 좀 거리가 먼데 그래도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훈훈한 외모에 노래까지 잘하니까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게다가 재학 중에 일본 쇼비대학교랑 교류 콘서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솔로 무대를 선보여서 도쿄 현지인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네, 국경을 넘어서는 호소력이 이미 그때부터 증명이 된 셈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요. 네.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대 밖에서의 집요함이죠. 아, 무대 밖에서의 디뷰함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보컬 그룹 어썸블라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 어썸블라. 영옥님의 대학 시절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팀이잖아요. 원래 팀 이름이 5의 1이었는데 영옥님이 적극적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환상적이라는 뜻의 어썸이라는 단어하고요. 흥얼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블라를 합친 거죠. 말하든 노래하되 환상적으로 전달하자. 저는 진짜 이 네이밍을 보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영웅님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듯이 편안하게 부르는데 막 가슴이 미어질까? 이런 거요. 네네, 맞아요. 그 특유의 창법이랑 음악적 철학이 20살 때 지은 이 이름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기교적으로 잘 부르는 걸 넘어서요. 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고민을 20살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했던 겁니다. 와, 게다가 이 그룹의 리더이자 7살이나 많았던 동기분 증언을 보면요. 연습이 다 끝난 뒤에 밥을 먹을 때도 임영웅 씨가 계속 우하면서 화음을 맞추자고 집요하게 유도를 했다고 해요. 7살이나 많은 형 입장에서는 밥 좀 먹자 이러면서 좀 피곤했을 법도 한데요. 근데 20살 임영웅은 왜 그렇게 밥 먹을 때조차 화음에 집착을 했던 걸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입생 콘서트에서 마일스 톰의 I Care About You라는 고난도 R&B 곡을 불렀는데요. 네. 그때 임영웅 씨가 화려한 메인 보컬이 아니라 베이스 파트를 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주인공병에 걸리기 딱 쉬운 나이인데 묵묵히 베이스를 깔았다고요? 네, 이게 마치 위대한 화가가 화려한 색을 칠하기 전에요. 가장 어둡고 탁한 색들을 배합해보면서 그림의 전체 뼈대를 이해하는 과정과 같은 겁니다. 베이스를 부른다는 건 단순히 낮은 음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아주 예민하게 듣고 화음의 뿌리를 꽉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베이스가 흔들리면 전체 화성이 다 무너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화음을 맞췄다는 건요. 혼자서 돋보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이 소리가 어떻게 공간에서 섞이고 어우러지는지 그 배음의 구조를 귀하고 몸으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와, 그러니까 에미 10대 때 체육으로 튼튼한 코어를 다져놨고 대학 시절에는 화음 연습을 통해서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음감을 장착한 거네요. 네, 완벽한 기초공사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도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떡잎부터 달랐던 임영웅은 타고난 천재인가? 아니면 지독한 노력파인가? 아,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동기 교수님의 답이 명쾌했습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천재다. 아,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천재. 맞습니다. 보통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연습을 좀 게을리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나중 화내하면서 자만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는 남의 곡을 똑같이 따라 부르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요. 오직 자신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집요함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일화가 바로 창문 휴지 특훈이죠. 아, 네, 그 유명한 일화. 정동화 교수님이 전수해 주셨다는 그 훈련법이요. 영웅시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에다가 티슈 한 장을 딱 대고 입으로 훅 불어서 그 휴지가 바닥에 안 떨어지게 계속 숨을 내뱉는 훈련이요. 네, 일종의 등척성 수축을 이용한 호흡 지탱 훈련인데요. 잠깐만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부분을 자료에서 읽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요? 발성 연습을 막 하면서 하거나 피아노 앞에서 스케일 연습하는 건 알겠는데 휴지 불기는 너무 약간 원초적이고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 기초적인 연습이 대형 스타디움 콘서트장을 꽉 채우는 그 엄청난 성량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겉보기에 정말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막상 직접 해보시면요. 1분도 채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아, 진짜요? 이 훈련의 핵심은 폐에 있는 공기를 한꺼번에 확 뱉어대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얇은 숨을 아주 일정한 압력으로 흔들림 없이 길게 유지하는 데 있거든요. 아, 세게 부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음을 막 세게 지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컬의 진짜 실력은 아주 작은 소리를 얼마나 밀도 있게 컨트롤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아, 아주 작은 소리요? 네. 콘서트장에서 이제 나만 믿어요 같은 곡을 부르실 때 보면요. 임영웅 씨가 마치 귓가에 속삭이듯이 아주 작게 부르는데도 저기 맨 귓좌석까지 소리가 선명하게 꽂히잖아요. 맞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려요.
그게 바로 마이크의 힘이 아닙니다. 휴지를 불면서 훈련한 횡격막의 미세한 근육 통제력 덕분인 거죠. 와, 귓가에 속삭이는데 경기장 끝까지 들리는 마법이 바로 그 얇은 휴지 한 장에서 시작된 거네요. 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어요. 20살 때 배운 그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기초 훈련을요. 대한민국 톱 클래스가 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기실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네, 심지어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직접 하셨던 정동화 교수님 본인조차도요. 이명웅 씨의 그 우직함에 자극을 받아서 나도 다시 휴지 불기 연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스승님마저 다시 연습하게 만드는 제자네요. 기초를 대하는 이 지독한 성실함. 이게 바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지금의 완벽한 라이브 머신을 만든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화면 밖 보이지 않는 대기실 구석에서 묵묵히 벽에 휴지를 대고 숨을 고르고 있을 우리 영웅님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네, 숙연해질 정도죠.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완벽한 호흡이나 흔들리지 않는 기술적 완성도는 이런 피나는 훈련들로 설명이 된다고 쳐요. 네. 하지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영웅님 노래를 듣다 보면요. 가슴 밑바닥부터 툭 하고 건드려서 막 눈물샘을 터트리는 것 특유의 짙은 슬픔, 그리고 위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감성이죠. 네, 그 깊은 감정의 원천은 20살의 발랄함이나 이런 발성 훈련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술이 소리의 형태를 만든다면요. 그 안에 담기는 질감과 무게는 결국 아티스트가 통과해온 삶의 궤적에서 나옵니다. 아, 삶의 궤적이요? 네, 우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의 차가운 현실하고 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20대 후반의 임영웅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대학에서는 100명 중 15명 안에 드는 가장 빛나는 유망주였지만 문을 딱 열고 나온 세상은 너무 가혹했죠. 네, 쉽지 않았죠. 2016년에 야심차게 발표했던 데뷔 싱글 미워요는 대중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묻혔고요. 아침마당 패자부활전에서도 연달아 고배를 마셨잖아요. 네,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절명적인 시기였죠. 겨울에는 거리에 나가서 군고구마를 팔아야 했고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방바닥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 없는 찜통 같은 방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죠. 아휴, 20대 청춘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을 텐데 이 지독한 가난과 시련의 시간이 그의 목소리를 대체 어떻게 바꿔놓은 건가요? 음악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고생을 모르고 기술만 연마한 보컬들은요. 노래를 부를 때 나 노래 되게 잘하지 하면서 기교를 뽐내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화려하게만 부르려고요? 네. 하지만 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면서 퇴근하는 사람들의 지친 어깨를 보고 차가운 방바닥에서 내일을 걱정해 본 사람은요. 노래를 부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호흡의 깊이, 그리고 루바토라고 부르는 리듬의 여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루바토요. 네. 박자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건데요. 슬픔을 막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가사 한 줄을 부르기 전에 무심하게 내쉬는 한숨 한 번, 혹은 음과 음 사이에 머무는 짧은 침묵만으로도 듣는 사람의 심장을 덜컹거리게 만드는 법을 체득한 거죠. 와, 그 숱한 서러움과 인내의 시간들이요. 보컬 세포 하나하나에 공감 능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장착이 된 겁니다. 아, 깃을 위에 삶의 무게가 딱 얹어지면서 진정한 예술로 승화가 된 거군요. 영웅시대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에게 마음을 확 뺏겼던 미스터 트롯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 무대들 정말 엄청났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나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부를 때 그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청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네 그 팍팍한 삶을 토닥여주는 커다란 푼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 무대를 본 대중들만 경악한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누가 놀랐나요? 대학 시절부터 그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스승님이나 동기들조차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가까운 사람들이요? 네, 동기인 이 교수님은요, 콘서트장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라이브를 직접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콘서트장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다. 너무 놀라서 같이 간 어머니와 기절할 뻔했다. 라고요. 아, 기절할 뻔했다고요?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동기들이 그 정도로 놀랐다는 건 진짜 대학 때 노래 부르던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대학 때는 절대 저렇게 깊이 있게 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20살 대학생의 정교한 발성 기술이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군고구마를 팔며 묵묵히 버텨낸 삶의 애환과 결합을 했을 때요. 네. 그때 비로소 대중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법 같은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얘기는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었네요. 체력을 키웠던 10대 시절의 운동, 또 억지로 간 학원에서 발견한 재능, 네네. 식당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베이스 화음 연습, 그리고 10년 넘게 매일 반복하는 창문 휴지 불기, 게다가 그 차가운 보일러방에서 눈물로 견뎌낸 긴 무명 시절까지요. 바로 그겁니다. 이명웅이라는 전설적인 건축물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물리적 코어 위에 타인을 돋보이게 하는 화성의 이해를 더하고요. 네, 세상에 기술의 영혼이 담기기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짚어보니까요. 영웅님이 부르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것인지 새삼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근 방송 녹화장에서도요. 영웅님은 여전히 동료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우우하고 화음을 맞추며 논다고 해요.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음악을 일이 아니라 숨쉬는 일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죠. 맞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 말조차도 이분 앞에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화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대고 자신만의 휴지를 불면서 새로운 호흡을 벼르고 있을까요? 소름에 돋네요. 영웅시대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의 내일에는요. 이토록 치열하게 다져진 굳은 살 위에서 또 어떤 경이로운 노래가 피어날지 상상만 해도 진짜 심장이 뜁니다. 이미 완성된 줄 알았던 아티스트가요. 내일 또 다른 한계를 부수고 나아갈 때 그때 팬으로서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가 새롭게 내쉴 숨결이 어떤 아름다운 파동으로 세상을 울릴지 저 역시 깊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요. 무대 위 완벽한 모습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노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웅시대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아티스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눈부신 미래를 나란히 걸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또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그와 함께 따뜻하고 눈부신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행!